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검사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아파트 관련한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부동산 실령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많은 부분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 당시에 나이가 24, 25이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컸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짓말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지요. 당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께 아까 지급하셨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1억 원이란 것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약간 흐려질 수 있지만 이게 98년도 일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가 최근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공시지가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지적한 대로 이 아파트 값의 현지 기준에 한 10억 원, 10억 원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지금 24, 25인 후보자가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 무렵까지 마련해서 어머니께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인 거죠. 그리고 후보자는 그때가 이제 군법무관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직전에 사법연수원 2년 동안 급여 받은 거를 다 저축해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언론에서 분석인데 나머지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릴 때부터 모아왔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증여세를 다 납부를 했는지도 또 밝히셔야 돼요. 그러면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증여를 받았는지 부분. 근데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부모 찬스 편법 증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편법 증여 의심 20대 446명 세무조사 착수 이게 작년 9월의 얘기고요. 올해도 2월 달에 국세청에서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한 부분 편법 증여 227명 세무조사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자금 여력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지금 공정이란 가치가 중요하고 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사회에서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인 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보자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축은행 관련 등 혹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때요? 자료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상호저주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인수합병이 많이 된 상황이어서 그 자료가 지금 당장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25년 전에 그 IMF 시대의 아파트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5년간 진짜 엄청난 그 단순하게 이게 정비례가 아니라 굉장한 아파트값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제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누적돼서 받아온 돈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까지 감안하면 이게 그렇게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내고 증여받았다고 제 예전에 부친께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국세청에 한번 자료를 꼭 좀 내주세요. 예, 그 국세청 그건 제가 요청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저희 부친은 돌아가셨는데요. 모친께서 분명히 부친께서 그 부분에 좀 철저하셔서 뭐 일부러 이렇게 좀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알겠습니다. 만들었다고 하시니까요. 꼭 좀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이제 가령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전세
살던 분이 나가게 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후보자가 돌려주지 않고 가령 어머니나 다른 분이 돌려줬다고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가 예, 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근데 제가 입주한 시점을 보면요, 제가 결혼 이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축의금도 있고 제 처의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전세금은 또 충분히 그 정도 자금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끼고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결혼해서 입주를 한 것이거든요. 2000년 7월이라는 게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자금 사정으로 그렇게 이상해 보이거나 무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바로 해지가 되고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당연히 어머니한테 그 돈을 드리고 없애는 게 보통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어머니한테 돈이 전달이 된 건 그 이후라는 말씀인가요? 해지된 이후에 나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이 자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에서 모친에게 그 당시에 도움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합니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그런 자금을 나중에라도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공직을 하기를 바라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서 저한테 이 증여를 많이 해놓으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굳이 모친께 따로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연수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 적은 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시절에도 보니까 4학년 때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부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대학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학년 때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한 정도였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현 의원 질문 때 답변을 언뜻 하셨습니다만 이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딱지거래 의혹 관련한 부분은 언뜻 그래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고 저도 그러면 그러면 그때 그렇게 샀어. 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조합 관련한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저희 모친께서 이게 그 분양권을 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내용들이 뭐 현재 시간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내시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내일이라도 국세청이나 예. 그 다음에 은행 관련한 예금 거래 관련한 부분들은 확보를 하시는 대로 제가 꼭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좀 제출을 해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